이곳은 해오름 징검다리의 청소년과 부모, 교사 회복을 위한 공식 채널입니다. 문이 닫힌 방 앞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방문이 잠기는 소리, 그 뒤로 이어지는 길고 조용한 침묵. 어머니는 처음엔 하루쯤 쉬다 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두 달로 길어졌다. 아들은 밥을 거의 방에서 먹었고 밤낮이 뒤바뀌었다. 외출은 택배를 문 앞에서 받아가는 10초가 전부였다. 어머니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우리 가족의 시간이 여기서 멈춰 서 있다는 것을. 한밤중 인터넷을 뒤지던 어머니의 눈에 고립은 둔 청년 지원 방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정부가 2024년부터 온라인 발굴과 전담 지원 체계를 시작했다는 기사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대 54만 명이 고립은 둔 위험 집단으로 추정된다 했다. 숫자는 크고 우리 집은 그중 하나였다. 어머니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울면서도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문제를 이제 사회가 같이 붙들어 준다고 하니까. 첫 번째 장, 방 안의 섬, 은둔의 언어. 아들의 방은 작은 섬 같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형광빛은 밤에만 켜졌다. 낮이면 그는 침대에 웅크렸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 대신 짧은 메시지가 오갔다. 밥은 문 앞에 놔줘. 오늘은 괜찮아. 나중에. 어머니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성적, 생활, 친구 관계 무엇이 그를 섬으로 밀어 넣었을까? 그러나 자책은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까지 외로움의 섬이 되어갔다. 그런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들의 방이 아니라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일이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부모 모임 공지를 발견했다. 고립은 둔 자녀 부모 자조 모임. 고민 끝에 문을 두드렸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임에서 만난 부모들은 각자의 실패담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가가 말했다. 부모가 먼저 고립에서 벗어나는 모습 자체가 자녀에게 세상은 완전히 위험한 곳만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실제로 자조 모임은 고립은 둔 문제에서 회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모임에 나갔다. 남편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 혼자 버티려다 보니 우리도 서로 섬처럼 떨어져 있었어. 두 번째 장, 돛 존재를 들어 올리는 한 문장. 어머니는 방문 밖에서 말을 바꿨다. 왜 그러니? 대신에 너 많이 힘들었지. 빨리 나가서 뭐라도 해. 대신에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하나만 이야기해 줄래? 화남, 두려움, 공포. 엄마는 내 편이야. 오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전문가들은 따돌림이나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는 비난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지와 편들미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니까 왕따 강아지 같은 말은 2차 상처를 만든다. 먼저 아이의 편이 되어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주도록 해야 한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문이 무서워. 어머니는 대답했다. 그래, 문이 무서울 수 있지. 그럼 오늘은 문 앞에서 얘기할까? 대화는 5분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7분, 그 다음 날 11분으로 늘어났다. 어머니는 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들음을 주었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응, 힘들어. 근데 내가 있어서 고마워. 세 번째 장, 닷 연결의 첫 약속. 어느 토요일, 어머니는 제안을 했다. 탄산수 한 병을 문 앞에 둘게. 같이 마실래? 문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캔은 2개였다. 둘은 문을 사이에 두고 짠을 했다. 그게 첫 약속이 되었다. 토요일 오후 4시, 탄산수 10분.
약속은 작은 시간표를 만들었다. 인간의 마음은 예측 가능성에서 안정을 얻는다. 매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소소한 의식은 섬과 섬 사이의 닷줄을 들이운다. 이 닷줄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폭풍이 칠 때 배를 붙들어 준다. 어머니는 자조 모임에서 배운 기록카드를 집에 붙였다. 오늘 우리 가족이 지킨 약속 한 가지, 서로에게 고마웠던 말 한 가지, 내일을 위한 작은 목표 한 가지, 고립은 둔 청년을 돕는 정책과 현장도 다들 제시한다. 정부는 2023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발굴 전담 지원 체계를 2024년부터 가동했고, 지자체와 민간이 연결망을 넓히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 전담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열고 의료교육 기업 시민단체와 협력을 강화했다. 회복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만들 수 없는 관계의 인프라에서 싹튼다. 네 번째 장, 나침반 의미를 향해 한 걸음. 아들의 자존감은 아주 작은 성공에서 올라왔다. 오후 4시 약속 지키기, 햇빛 10분 쬐기, 샤워하기,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어머니는 성실의 나침반을 가르쳤다. 크게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1cm만 앞으로. 인문학자들은 말한다. 자녀 교육은 말보다 부모의 일상에서 배워진다고. 부모가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작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는 방향을 얻는다. 관련 인문학적 통찰. 또 하나의 나침반은 안전한 사람이었다. 한 비영리 단체 활동가는 은둔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한 명이라고 했다. 그 한 명을 통해 세상은 완전히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생기면 회복이 열린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어른 한 명만 떠올려 볼래? 아들은 중학교 때의 미술 선생님을 떠올렸다. 그 선생님께 아주 짧은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답장은 따뜻했고 길지 않았다. 그저 내가 메시지 줘서 기쁘다. 그 한 문장이 나침반 바늘을 북쪽으로 돌렸다. 5번째 장도 나침반을 싣고 리셋 플랜. 어머니와 아들은 리셋 플랜을 만들었다. 알 루틴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다. 수면과 낮빛은 뇌의 리듬을 재설정한다. 이 공감은 하루에 10분 서로의 감정을 판단 없이 들어준다. 그랬구나로 시작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로 끝낸다. S 작은 승리로 목표는 웃음이 날 정도로 작게. 방 앞 3걸음 현관 5걸음 엘리베이터 앞 10걸음 1층 우편함. 가능감이 쌓일수록 자존감이 오른다. 이 노출은 두려움의 대상에 통제된 방식으로 짧게 노출. 사람 많은 시간은 피하고 가장 안전한 시간과 장소부터. T팀은 가족, 담임, 상담사, 지역센터 실무자, 또래 멘토. 회복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정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현장의 민관협력 자원은 팀을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6번째 장, 문. 한 번 더 바깥 공기의 온도. 봄볕이 무르익던 4월의 어느 오후. 토요일 4시. 탄산수 의식이 끝나갈 즈음. 어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현관까지 걸어볼까?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복도의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고 먼지 냄새가 났다. 두 사람은 나란히 10걸음을 걸었다. 그날 밤 아들은 메시지 대신 메모를 문틈으로 밀어냈다. 엄마, 나도 나가고 싶어. 7번째 장. 첫 항에 실패해도 괜찮은 출항. 첫 외출은 실패였다. 편의점 문 앞에서 아들은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고장난 듯 뛰고 귀가 울렸다. 그는 돌아섰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멋졌어. 문 밖까지 나온 내가.
둘은 실패를 기록했다. 실패 일지는 복구 일지로 이어졌다.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디서 공포가 올라왔는지, 다음엔 무엇을 다르게 해볼지. 실패는 항로를 수정하는 자료였다. 정부의 실태조사와 정책은 말한다. 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는 연결망과 단계적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실제로 2024년부터 전담 지원 체계가 가동되었고, 온라인 발굴, 심리건강진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가 함께 복구하는 그림이다. 8번째 장, 2번째 항해 사회라는 바다와 만나는 법. 2번째 외출은 성공이었다. 편의점에서 탄산수를 샀고 벤치에 앉아 5분을 버텼다. 아들은 말했다.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그럼 다음엔 사람 없는 시간에 나가보자. 이 작은 성공은 의미의 자리를 만들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림을 올렸다. 좋아요 3개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그 셋이 너의 손님이야. 서울시 전담기관 청년기지개센터 같은 공간은 온라인 오프라인의 느슨한 연결을 제공한다. 의료교육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몸과 마음 회복, 기술 교육, 사회 진입 지원을 돕는다. 느슨한 연결은 은둔에서 사회로 가는 완충지대가 된다. 9번째 장, 부모의 공부 말 줄이기와 이식 만들기. 어머니가 배운 2가지. 말 줄이기 조언을 절반으로 줄이고 요약 반영을 배웠다. 내 말은 뭐뭐라는 뜻이구나. 그때 무서웠겠어. 언어의 온도는 장비다. 방 안의 겨울을 조금씩 밀어낸다. 의식 만들기 토요일 4시의 탄산수는 어느새 오후 산책과 치킨으로 바뀌었다. 작은 의식은 가족을 다시 팀으로 묶었다. 어머니는 또한 부부의 연결을 챙겼다. 자조 모임에서 들었다. 부모가 서로 고립되어 버리면 아이는 2배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둘은 일주일에 한 번 부모 회의를 열었다. 주제는 단 하나. 이번 주 우리가 잘한 한 가지. 자책 대신 강화, 비난 대신 재충전. 이러한 부모 회복의 루틴이 자녀 회복의 추를 맞춘다. 10번째 장. 항해지도 학교와 지역, 제도로 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기말고사 목표를 내려놓자고 제안했다. 대신 출석과 상호작용 목표를 세웠다. 한 수업에 한 번 손들기가 아니라 복도에서 친구와 눈 맞추기 같은 아주 작은 목표. 학교는 가정과 계획표를 공유했고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사와 한 팀이 됐다. 회복은 가정학교 지역제도의 사다리로 연결되었다. 정책도 연결을 강조한다. 2023년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방안은 학령기구직 과정에서의 관계 문제와 구직 단념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 첫 개입에서 2만 명대 정책 대상자 발굴, 즉시 지원 사례도 보고됐다. 이건 숫자 이상의 의미다. 문 앞에서 혼자 울던 가족을 확인해주는 사회의 신호다. 11번째 장, 파송의 순간, 해방의 세레머니. 어느 여름날 저녁, 어머니는 식탁에 작은 종이배를 올려두었다. 배의 도체는 3 단어가 적혔다. 존중, 연결, 성실. 아들은 웃었다. 엄마, 유치하다. 어머니도 웃었다. 응, 유치해도 해보자. 그들은 파송의 세레머니를 열었다. 서로에게 감사 편지 읽기. 다음 달에 혼자 항해 계획 발표. 도움 요청 신호를 정하기 메시지 이모지 하나. 어머니는 말했다. 너의 바다는 넓고 돌아올 항구는 여기야. 아들은 대답했다. 엄마, 무서우면 돌아와도 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돌아오면 다시 나가보자. 12번째 장. 에필로그 섬에서 대륙으로. 아들은 아직 완전히 나아진 게 아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어떤 날은 버스를 타다가 두 정거장 만에 내린다. 그러나 다시 나선다. 그가 배운 것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복구의 기술이었다. 돛, 즉 자존감은 작지만 단단해졌고, 닷, 즉 관계는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길어졌다. 나침반, 즉 성실은 북쪽을 가리킨다. 어머니는 안다. 아이가 섬에서 대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미래의 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말. 먼저 내 방에서 나오자. 자조 모임과 상담, 그리고 친구. 부모의 회복은 자녀의 회복을 끌어당긴다. 작게, 그러나 매일. 탄산수 10분에서 세계 일주까지 항해는 분 단위로 커진다. 팀을 만들자. 담임과 상담사와 지역센터, 그리고 전담기관과 민관 파트너. 사회는 이미 돕기 시작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전한 사람 한 명. 그 한 사람이 바다의 색을 바꾼다. 아이의 항해가 오늘도 시작된다.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배는 움직인다. 그리고 그 배에는 돛과 닷과 나침반이 실려 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마다 정성껏 답글을 드릴게요. 그리고 상담은 이메일로 주시고요. 감사합니다.